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영화입니다. 네, 진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인연을 뵙게 돼서 감사의 마음 먼저 전하고 싶고요. 지난 시간까지 집합건물이라는 매개로 강의를 잘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부담이 들 수도 있는 관리 분쟁 조정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고충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라는 그 테마 자체에서 집합건물이라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왔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 저도 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집합건물 안에 바로 사람 그리고 삶의 터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 삶의 터전 이런 관점에서 더 애정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고충이 발생하기 이전에 강의는 좀 예방적 관점의 강의입니다. 사전적 예방, 사후적 해결 이렇게 양축이 있기 마련인데 비록 판례 등은 이미 고충이 발생이 돼서 사후적 해결 관점으로 해결해 나간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전적 예방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를 잃기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시는 작업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외양간을 잘 고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소를 잃지 않게끔 제가 잘 예방적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제가 영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강의는 집합건물을 매개로 하는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차를 제가 어떤 집합건물이라는 테마로 진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목차를 잡아드리면 주요 갈등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판례 관련 주요 참조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참조 선물인데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갈등 현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를 잃은 사례들이 보통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외양간을 어떻게 고치시면 좋은지 예방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판례 관련 주요 참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라는 테마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합건물이라는 테마로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판례 아니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두시면 다른 법령을 보실 때도 다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합건물이라는 그래도 사람 삶의 터전에 담겨있는 좀 편안한 소통을 매개로 하여서 앞으로 다른 기타 법령을 보실 때도 법령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판례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라는 목차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요 참조 정보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주요 웹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시는 요즘에 또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런 주요 규정이나 판례는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강의를 잘 들어주신 분들의 이 마음처럼 계속 이렇게 신지식을 업데이트 해야 되실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선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적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해적 관점에서 주요 테마별로 제가 관리단 여러 가지 집합건물 관련 쟁점별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의 강의를 진행할 거고 세 번째로는 선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주요 참조 정보를 체크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요 갈등 현황은 사후적 해결 관점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전적 예방으로 어떻게 이렇게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요 분쟁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 현황을 먼저 접하시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이렇게 평생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부 저도 꾸준히 해나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리,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관심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우리가 그 무관심이 뭐 애정에 대한 반대말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관리에 대한 관심,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이라는 매개로 보았을 때는 사람과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관심을 토대로 해서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저는 숨은 보물찾기라고 묘사를 하고 싶은데 개개인이 다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신 것처럼 고유의 보석을 갖고 계시는데 관점은 다들 다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관점은 없겠지만 관심을 토대로 관점이 형성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의 관계를 이 집합건물이라는 사람과 삶의 터전의 관점에서는 항상 나와 타인의 관계, 그런 관계성을 테마로 상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갈등 현황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리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외양간을 고쳐 나가실 때 나는 이런 관점으로 나만의 가치관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이런 관을 갖고 나는 걸어 나가지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타인과 소통하실 때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으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에 대해서 제가 이런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이제 이 갈등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 소통할 때 법 관련 규정,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여기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런 상호작용에서 물적인 차원에서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 주로 인적인 측면, 물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 규정을 보실 때도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약간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 집합건물 안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약속이라는 규약이라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규약 관련해서는 그냥 임의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규약을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 법상에 규정된 규정, 제가 몇 조라고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해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집합건물 법상의 규정을 보시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시에는 찬성을 요하는데 찬성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그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굉장히 좀 그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찬성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임의로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규약을 맘대로 우리 약속을 맘대로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라는 찬성 요건을 꼭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외양간을 고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4분의 3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찬성 없이 규약을 운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때는 우리 규약이 잘 설정, 변경, 폐지됐는지 이런 찬성 요건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규약, 약속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걸 일방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터지는구나 이런 관점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그 법 규정상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이제 관리인은 선임하여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선임하는 경우 그리고 이 관리인 선임 절차에서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지금 테마별로 제가 잡아드리는 부분은 규정이 다 나와 있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판례도 보실 텐데 항상 판례를 많이 찾으세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란 마음에서 제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사실은 많은 절차, 그러니까 사정적 예방과 사후적 해결 관점에서 규정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주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이 먼저 대원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고, 판례는 그 규정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관점에서 이런 사례가 탄생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규정을 위반하시지만 않은 사례들을 접하시면 사실은 무난히 순리대로, 법리 이전의 순리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그 사례별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거는 그 불변이라는 느낌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근거 삼아서 준수를 잘 해주셔야 되고, 판례는 부합하는, 본인의 사례와 부합하는 걸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법 규정에 있는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의 관리인 선임 의무인데 제3자가 선임했을 때,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 선임했을 때, 이런 경우가 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구나. 결국 법을 잘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둥축을 잘 세우셔야 외양간이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선정과 관리비는 이 위에 약속이나 사랑 관련된 쟁점이라기보다는 물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보도들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공사 관련된 보도, 특히 그리고 관리비 관련된 보도 사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게 보도 내용이 다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사와 관리비 분야구나,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계약서 한 장과 증인 100분이 계실 때 어떤 게 효력이 더 막강할지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 보통 답변이 거의 다 계약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물론 계약서는 판례상 처분 문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계약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남는 거고 그만큼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집합건물 사례에서는 공사, 사업자 선정이나 용역사업자 선정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담합이나 이럴 때 단순히 이제 손해배상으로 나중에 이런 거를 잘못 계약을 체결해서 야기되는 문제 말고도 보통 형사적으로는 요즘에 입찰방해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어떤 입찰방해를 할 만한 그 위험성만 존재를 하더라도 성립되는 죄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입찰방해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사에선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만큼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관리비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쟁점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것도 부각이 되고 문제화되고 그만큼 중요한 영역일 수 있는데, 보통 회계 관련돼서, 제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회계 관련해서는 이 증빙 서류,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딱딱 대응되는 증빙을 갖고 계시면 아까 그 계약서 한 장이 중요한 것과 비슷하게 혹시라도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입증,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항상 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은 미리미리 증빙 서류를 잘 첨부해 두시면 분쟁이 야기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이런 게 없이 가시면 나중에 소송으로 혹시라도 번져졌을 때도 증빙 서류가 없군 이렇게 해서 또 패소될 위험에 놓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사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이 함께 항상 같이 가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횡령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횡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이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업무 분장표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럼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업무 분장표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지휘 감독을 해서 체크를 했다. 직원분들의 업무를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이 부분을 예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책임 부분에 비율을 조정할 때도 업무 분장표도 있었고 미리미리 감시 감독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되면 탄탄하게 업무 분장표랑 지휘 감독이랑 관리 감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면피용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업무 분장표라든지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비용 사용에서는 꼭 우리 집합건물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증빙 서류와 그런 업무 분장 등은 좀 체계를 갖춰 두시면 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약속, 항상 시작점은 관계에서 약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우리 명시적으로 규약이 있는데 규약은 어떤 요건을 거쳐서 찬성 요건을 거쳐서 그 설정, 변경,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당초 찬성 절차가 있었는지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도 잘 준수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그 선임, 주체가 잘 됐는지 절차가 잘 진행됐는지 이런 집회가 있었는지 그런 것 부분 체크해 주시고 물리적 관점에서는 이런 그 상호성이 또 역시 있는데 계약서, 증빙서류,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 등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탄히 외양간을 미리 고쳐두시면 우리는 문제가 계속 지금 없듯이 계속 문제가 없으시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건 제가 요약적으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규정과 판례 이런 부분들이 다 근거가 되는데 다들 판례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둥축을 세울 때는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지름길이시다. 그 기본을 항상 떠올리시면 좋겠고 이 인치와 법치의 경계에 항상 사안들은 놓여 있습니다. 제가 관리 분쟁 조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런 사안들, 특히 법원까지는 가시지 않길 바라지만 법원을 가셔야만 하는 상황에 초래되는 일들은 정답이 없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야무딱지게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라고 결론이 나시는 사안은 사실은 법원까지 가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뭔가 애매한데? 뭐는 증빙이 없어서 이쪽이 맞는지 저쪽이 없는지 애매하다거나 이런 좀 사안이 초래될 때는 법원에 가실 수도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도모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여기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에 나온 표현처럼 경계선에 발을 걸친 새와 같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딱 야무딱지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약간은 가래떡처럼 쭉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 딱 야무지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고 계시지만 법 규정을 준수해 주시되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사법적으로 나중에 판단을 받든 아니면 판례를 보셨다가 입법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우리 행정가도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쟁점이 있으시면 현장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잘 지금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 현장을 반영하면서 법도 개정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적혀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뭐 법원에서 분쟁이 있어서 사안을 올려서 소송 현장에 가셨다. 근데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순리대로 결국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복이 있으실 때에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본인의 관점, 뜻 이런 가치관들이 그래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함께 갖고 가시면 지금 수업을 들어주시는 그 열정처럼 그 부분에 함께 간다면 그 열정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고 쭉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쟁점은 사실은 답이 없는 줄다리기 같은 경계선에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존중하는 법, 때로는 비판해야 되는 현장 목소리도 반영하시고 그렇게 소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진실, 진리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을 향해서 그 뜻을 모아 가시고 그러면 계속 복이 이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갈등 현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